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사이넥스 김영 대표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제가 같이 발표드릴 수 있게 해주신 김범인 단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금 범부처 사업단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선제적 전주기 사업화 이슈 파악 및 필수 마일스톤 작성 지원이라고 하는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개별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의 좀 협조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과제가 올해 말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개별 기관에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 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선제적으로 좀 이슈를 파악을 해서 사전에 미리 그 이슈에 대응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 목표를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과제를 좀 말씀드리면 범부처 사업단에서 지금 사업화를 목표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개별 과제가 152개의 과제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아마 그 한 그 사업단에서 이렇게 많은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기기를 개발을 해보신 아마 기관에서는 흔히 경험하는 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또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려고 가보니까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를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허가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에서 식약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좀 면밀히 파악했었어야 되는 것,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허가만 받으면 바로 사업화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신의료기술 평가도 받아야 하고 심평원에도 가야 하고, 아마 이런 난감한 그 상황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제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잠재적 이슈를 미리 파악하자, 그리고 그 이슈를 갖다가 미리 개발 과정에서 모든 자료가 생성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범부처 사업단의 저희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런 그 복잡한 차트가 저희가 흔히 뭐 간트 차트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뭐 로드맵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과제 하나를 두고 허가를 받기까지 또는 사업화를 하기까지 필요한 과정을 아주 잘게 쪼갭니다. 예를 들면 한 30개 정도는 보통 나오고요. 또 좀 더 긴 과제 같은 경우에는 50개 정도의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단계를 제품의 특성에 맞게 미리 다 이렇게 단위 업무로 나누고 그 단위 업무를 순서에 맞게 배열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업무를 할 수 있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다 쪼개고 기간을 다 미리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기관에서는 병행해서 할 것은 하고, 또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순차적으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진 활동이 없도록,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식약처에서 필요한 자료가 모두 다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섬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보시면 저희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으로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타당한 건지 현실적인 것인지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저희가 점검하고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개발 진도 모니터링을 쭉 하면서 필요시 기관과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컨설팅 신청 현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52개 과제 중에서 저희가 어떤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컨설팅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113개 과제였습니다. 약 86%의 기관이 컨설팅을 희망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컨설팅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분야의 컨설팅이 필요한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부분이 기술 문서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이 임상시험, 그 다음이 보험 등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개발 기관이 매우 어렵게 느끼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범부처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과제를 저희가 종류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장비, 또 의료용품, 그 다음에 장비와 ICT가 복합된 그런 장비, 인공지능과 같은 단독 소프트웨어, 체외 진단, 이렇게 이제 저희가 5가지 종류로 나눠봤더니 장비가 41개 과제고 약 36%, 그 다음에 용품은 17개 과제 15%, 장비와 ICT가 복합된 과제가 24개 과제로 21%, 그 다음에 체외 진단이 21개 과제에서 19%, 그 다음에 단독 소프트웨어가 약 10개 과제로 9%, 이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니까 저희가 2가지 좀 시사점을 발견을 하고 저희가 그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장비가 포함된 의료용품이거나 단독 소프트웨어, 체외 진단, 이런 것들은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화에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 그래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그 시사점을 하나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품목 허가 후에 보험급여 전 비급여 시장 진입까지 추가로 1년 내지 5년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추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 컨설팅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구글 서베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정보를 좀 요청드리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앞에서 보시는 관트 차트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회사에서 그 품목의 특성에 맞게 또는 개발의 단계에 맞게끔 회사에서 조금 변형을 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계획하는 그 개발의 그 단계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먼저 파악을 하고, 이 파악에 현실적인 것인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대1 그 상담을 요청하시는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해서 두고두고 참고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진도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여기 희망업체 113개 기관 중에서 현재 저희가 그 62개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이라 함은 먼저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기관의 그 연구 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밀 준수에 대한 서약을 드리고 과제에 대한 내용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사업 계획서와 과제 관리 카드를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던 마일스톤을 작성을 해주십사 요청을 하고, 구글 서베이에 있는 내용을 응답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반수 이상 정도의 기관이 부분적으로 응답을 해주고 계시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일스톤입니다. 기관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마일스톤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요거를 좀 받아서 일정 관리를 해드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제출하시지 않은 기관에서는 조속하게 저희가 요청드린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검토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런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피드백을 드릴 건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 세 가지의 마일스톤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는 첫 번째 마일스톤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마일스톤은 임상시험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품목 허가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기관에서 해야 되는 큰 작업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임상시험 계획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비임상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되고 기술 문서, 그다음에 임상 GMP, 그리고 임상시험 계획서가 준비가 돼야 되고, 사실은 여기에 진입하는 것까지가 R&D를 하는 그 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많은 업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이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임상시험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임상시험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대상자 등록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임상연구 대상자를 등록하는데 기관이 생각했던 것보다 2배, 3배 걸리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단축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는 임상시험이 GCP에 준수돼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나면 임상시험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GMP가 완료돼야 되고, 또 식약처의 품목 허가 시점을 잘 관리해야지 범부처 전주기 사업단과의 일정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업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혁신의료기술로 갈 건지 또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로 갈 건지 연구 단계 기술로 갈 건지, 이런 그 다양한 그 패스웨이가 선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계획에 염두를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이 간트 차트를 좀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단계별로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좀 표시된 이런 부분은 기관에서 미처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넣어드렸고, 일정도 순서를 조금 바꿔드리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좀 빡빡하게 프로젝트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부분별로 좀 상세한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설계 개발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한다. 특히 이제 그 개발기관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학습 전에 개발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라. 그리고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점을 더 유념하셔야지 되고, 기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한 1개월 정도는 전반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그 임상시험 이 제품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자료가 제출되는 그런 기술문서 심사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료가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기술문서 내용과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제시한 기준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을 좀 드리고 있고, 보험 부문에 있어서는 이 제품은 기존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별도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혹시 이 장비로 인해서 임상적 효과가 향상된다면 수가를 좀 더 인상받기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시장조사 부문에 있어서는 이 장비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환자 수를 보니까 이 정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8%로 성장하고 있고, 요양급여 비용이 약 700억 원 정도에 달하고, 이 장비를 사용하는 의원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서 의원급을 좀 우선적으로 타겟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아주 하이 레벨이긴 하지만 큰 방향성을 설정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는
본부처 사업단에 되어 있는 그 연계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R&D 인프라 관련 협력 지원기관 통합 안내서를 통해 가지고 사업 적합성 센터와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천목 인프라를 통해서 성능 검증을 좀 추천드린다. 이런 내용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개발 활동의 태스크 중에서 좀 누락되었을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해드리고 제한 일정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좀 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맞게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저희가 이제 마일스톤을 산출할 때 시험 진행 사항을 마일스톤의 기간으로 산출을 했고 분석적 성능 시험은 4번 항목의 시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좀 앞과 뒤를 다시 한번 맞춰드리는 그런 의견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참고를 하셔야지 되고 또 제조 품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을 보니 이미 GMP 적합 인증서가 있어서 추가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부분 좀 확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에 있어서에는 탐색 임상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부가 좀 확인이 사전에 필요하다. 그래서 식약처하고 사전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보험 부문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기존 기술 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하자. 그래서 요양급여 대상,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심평원과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좀 의견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의료 기술 측면에 있어서는 이 제품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기존의 기술로도 적용할 수 있겠고 또 수가를 조금 인상받을 생각이 있다면 신의료 기술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겠다 해서 좀 옵션을 제시를 해드리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종합적인 의견도 드리고 또 본부처 연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식약처 사전 상담에서 의료기기 해당 여부, 품목, 등급 이거 좀 질의를 하는 게 좋겠고 성능 검증이나 사용 적합성 센터와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그 제품별로 좀 특화된 상세한 내용을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협조를 요청을 드릴 것은 저희가 요청드린 정보를 아직 제출하시지 않은 기관에서는 가급적 빨리 좀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받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검토해서 좀 특이한 사항 또는 사전에 주의할 만한 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중요한 것들이 좀 빠지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특히 저희한테 좀 지금까지 알려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강조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의료기기로 허가받고자 하는 사용 목적이 뭔지 그거를 명확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특성이 이미 나와 있는 제품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거는 의료기기 자체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품이 하고 유사한 기존 제품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제품이 완성돼서 임상 현장에서 적용이 되었을 때 개선되는 점은 무엇인지 이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현장에서 사업화하는 데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 사업화 대상인 152개 기관 그리고 컨설팅 신청을 해주신 132개 기관하고 저희가 앞으로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개별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